엄마, 내 몸은 왜 친구들이랑 달라요? 딸의 물음에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엄마는 속상했는데요. 점점 증상이 악화되는 딸을 터키에서 살릴 길이 없을 때 한국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행운을 만났다고 해요. 70년 전의 은혜를 갚은 한국과 이 가족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일라입니다. 터키 앙카라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엄마예요. 오늘 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 특히 제 딸 아이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딸 아이샤를 안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아이의 볼을 비추었지만 아이샤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막 5개월이 된 아이샤는 오늘도 젖을 거의 물지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임신 중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어요. 초음파 검사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찼었죠. 그러나 아이샤가 태어난 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곧 느끼게 되었어요. 수유할 때마다 아이샤는 금방 지쳐했고 얼굴이 푸르스름해졌으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어요. 처음에는 모유가 부족한 것인가 싶어 분유를 병행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샤는 점점 체중이 늘지 않았고 조금만 움직여도 과도하게 땀을 흘렸어요. 제 남편 케말은 제 걱정에도 무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매일 긴 시간 일을 하고 늦게 돌아왔으며 아이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도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했어요. 아이를 안아 올리자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마치 작은 새가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빠르고 불규칙했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샤를 안고 지역병원을 찾았어요. 소아과 의사는 청진기로 아이의 가슴을 쥐에 깊게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샤의 심장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린다고 하셨어요. 정밀 검사를 위해 앙카라의 대학병원으로 가보라는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심장이라니요. 그것도 아직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니.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아이샤가 동맥관계존증 PDA라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태아기에 필요했던 혈관인 동맥관이 출생 후에도 닫히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제 아이의 심장에 구멍이 있다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어느 정도 희망적인 소식도 전하셨어요. 이런 경우 때로는 1년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다치기도 한다고요. 지금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이샤를 꼭 안은 채 조용히 울었어요. 심장에 구멍이 있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끝없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남편 케말에게 아이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했어요. 케말은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여전히 무언가 생각에 잠긴 채 침묵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어요. 아이의 아버지로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랐는데 그는 그저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창밖의 초승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샤를 지키리라. 그 작은 심장의 구멍을 내가 막아주겠다 다짐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아이샤는 5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희는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며 살아왔어요.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통해 아이샤의 동맥관이 자연스럽게 닫히기를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의사는 더 강한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약들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이샤는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이 더뎠어요. 조금만 뛰어놀아도 숨이 차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치원에서도 활동적인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석에 앉아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는 일이 많았어요. 밤에는 종종 숨쉬기가 힘들다며 울면서 깨곤 했습니다. 엄마로서 제 마음은 찢어질 듯 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하는 아이샤의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약을 먹여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며 점점 절망감이 커졌어요.
남편 케말은 더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어요. 수술비를 모으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그 금액은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케말이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오늘도 아이샤의 정기검진을 위해 앙카라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병원 복도를 걸으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담당 의사 알린 선생님은 아이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신 후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레일라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이샤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수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선생님, 저희가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하겠지만 그 돈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해요. 사실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터키에서 이런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성도 있습니다. 알린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동맥관계존증 수술 자체는 흔한 수술이지만 아이샤처럼 심한 경우에는 특별한 장비와 전문 의료진이 필요해요. 우리 병원에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욱 절망스러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린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서랍에서 한 장의 안내문을 꺼내셨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시아의 나라지요. 한국에는 세종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해외 어린이 심장병 무료 수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린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한국 전쟁 참전국 가족에게 우선권을 주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터키는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었죠. 한국의 의료기술, 특히 소아 심장병 수술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세종병원은 선천성 심장병 치료로 국제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에게 아이샤의 동맥관계존증 수술은 매우 일상적인 수술이에요.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인가요? 그렇게 안전하다고요? 네, 한국은 의료기술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세종병원에서는 이런 수술을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수술입니다. 아이샤가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수술이라니, 그것도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진 한국에서. 하지만 참전국 가족이라는 말에 혼란스러웠어요. 저희 가족은 참전 병사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6.25 전쟁, 즉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분이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터키는 당시 많은 군인을 파견했어요. 증명할 수 있다면 아이샤가 프로그램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 아이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이샤의 치료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고 케말의 가족 역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아이셀은 작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저와 아이샤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직접 만든 쿠키와 따뜻한 차를 내어주시며 아이샤의 건강을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사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남편 쪽 가족 중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분이 계신가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일어나 오래된 서랍장으로 향하셨어요. 이것은 내 아버지의 것이란다. 아이셀이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어. 1951년부터 거의 2년간 한국에 계셨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케말의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다니.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왜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아이셀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오신 후 많이 달라지셨단다. 전쟁의 기억 때문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셨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어. 그래서 우리 가족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아버지는 정상적인 일을 하기 어려웠고 결국 어머니가 가족을 부양하셨어.
내가 어릴 때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었단다. 왜 멀리 한국까지 가서 싸워야 했나 싶었거든. 아이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케말이 가족에 대해 무관심한 이유가 어렴풋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것은 세대를 거쳐 내려온 상처의 흔적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하신 말씀이야. 아이셀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가서 싸운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곳에서 형제를 얻었다고 했지. 한국인들을 형제라고 부르셨단다. 시어머니는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군 기록 서류, 훈장과 더불어 한국어로 쓰인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어요. 내 아버지는 이것들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셨어. 아이셀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 낡은 사진과 서류들이 아이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셀에게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설명해드렸어요. 한국의 세종병원, 참정국 후손들을 위한 무료 수술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아이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이 운명이란다. 내 아버지가 한국에서 싸웠던 것이 이제는 내 손녀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케말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 대한 희미한 기억만 있을 뿐 그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이샤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낡은 상자에 담긴 모든 서류와 사진을 가지고 알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 서류들은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샤의 증조 할아버지가 실제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명확한 증거네요. 이제 세종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봅시다.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녀는 할아버지의 유산이 이렇게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저는 매일 아침 기도했어요. 멀고 낯선 나라에서의 수술, 그것이 아이샤의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과연 한국에서 저희 아이를 받아줄까요? 그 먼 나라에서 정말 아이샤의 심장을 고쳐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질문과 불안이 제 마음을 채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지막 희망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고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아이샤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밤에는 숨쉬기가 더 힘들어져서 자주 깨곤 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쳐했습니다. 케말은 아이샤의 건강을 위해 더 좋은 음식을 사오기 시작했어요. 비싼 과일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이었죠. 그도 이제는 딸의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작은 위로를 느꼈어요. 시어머니 아이셀은 거의 매일 저희 집에 들러 아이샤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그리고 왜 한국인들을 형제라고 불렀는지에 대해서요. 아이샤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켜준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샤가 물었어요. 아이셀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도는 거란다. 어느 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린 선생님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레일라 씨, 한국에서 답장이 왔어요. 아이샤가 세종병원의 해외 어린이 심장병 수술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 아이샤를 받아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증손녀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어요. 한 달 후에 수술이 가능하답니다. 항공권과 한국에서의 체류비 모두 지원받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레일라 씨.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저희 아이샤에게 생명의 기회를 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기쁨을 나눴습니다. 케말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고 아이셀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우리 아이샤를 지켜주고 계신 게 분명해.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한국에서 온 공식 초청장에는 세종병원의 심장병 전문의 김 교수님의 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샤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으며 동맥관계존증 수술에 자신이 있다고 적어주셨어요. 또한 한국과 터키의 특별한 역사적 유대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터키는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대규모 지상군을 파견했으며 전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도적 지원도 펼쳤습니다. 특히 터키군은 전쟁 고아들을 위해 앙카라 학교를 설립해 640명의 고아를 돌보는 등 한국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린 사례가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터키의 어린이를 도울 차례입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70년 전에 맺어진 두 나라 사이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는 한국 여행을 준비했어요. 여권을 발급받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무엇보다 아이샤의 건강 상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알린 선생님은 한국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아이샤의 상태를 공유해 주셨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음식, 날씨, 그리고 기본적인 인사말까지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표현들이었죠. 아이샤도 함께 배웠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모험처럼 여기며 즐거워했어요. 엄마,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랑 많이 달라요? 아이샤가 물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르게 생겼지만 마음은 우리와 같을 거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잖니. 제가 대답했어요. 시어머니 아이셀은 그동안 잊고 있던 오래된 사진첩을 더 찾아내셨습니다. 그 중에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찍은 흑백 사진들도 있었어요. 전쟁 중에 찍은 사진들이라 모두 낡고 흐릿했지만 터키 병사들과 한국 아이들이 함께 있는 사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는 전쟁 고아였을 거야. 우리 군인들이 많은 고아들을 돌봐주었다고 해. 아이셀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 사진들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의료 지원이 아니라 70년 전에 시작된 깊은 인연의 계속이라는 것을요. 그래서인지 낯선 나라로의 여행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감사의 마음이 더 컸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이샤는 작은 가방에 좋아하는 인형과 책을 넣었습니다. 저는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과 훈장을 챙겼어요. 이 물건들이 저희와 한국을 연결해주는 소중한 증거였으니까요. 공항에서 케말과 아이셀이 저희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케말은 아이샤를 오래도록 품에 안았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빠는 집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게. 건강하게 돌아와, 우리 공주. 케말이 아이샤에게 속삭였어요. 아이셀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렴.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의 일들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것이 아이샤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9시간의 비행 끝에 저희는 한국, 그 형제의 나라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피곤하고 긴장된 상태였어요. 오랜 비행으로 아이샤도 지쳐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한글 간판들과 저희와는 다른 생김새의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출구를 나서자마자 세종병원에서 나온 통역사와 코디네이터가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레일라 앤 아이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병원의 통역사 나영이라고 합니다. 터키어를 공부해서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해요. 긴 여행 많이 피곤하셨죠? 통역사 나영희 씨가 터키어로 말했어요. 그녀가 저희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이샤도 놀라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증조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보았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한국은 전쟁 이후 빠르게 발전했어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영애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세종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아이샤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담당 의사인 김재호 교수님은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인사하셨어요. 레일라 씨,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샤의 상태는 제가 이미 의료 기록을 통해 숙지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김 교수님은 바로 아이샤의 검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첨단 의료 장비들이 갖춰진 검사실에서 아이샤는 다양한 검사를 받았어요. 심장 초음파, 심전도, 혈액 검사 등 많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기도했어요. 검사 결과를 확인한 김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이샤의 동맥 관계존증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구멍이 상당히 크고 이로 인해 심장과 폐에 부담이 많이 가고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폐동맥 고혈압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 수술하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교수님은 태블릿 컴퓨터를 사용해 아이샤의 심장 상태를 3D 영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수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최소 침습적 방법으로 수술할 계획입니다. 흉부를 크게 절개하지 않고 작은 구멍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하여 동맥관을 막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회복이 빠르고 흉터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터키에서는 이러한 수술이 큰 수술로 간주되었는데 여기서는 마치 일상적인 시술처럼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수술 위험성은 어떤가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자신감 있게 대답하셨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유형의 수술을 매년 수백 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은 99% 이상이에요. 물론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있지만 아이샤의 경우 매우 안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술은 이틀 후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샤는 병원의 소아병동에 입원했어요. 병동은 아이들을 위한 밝고 화려한 색상으로 꾸며져 있었고 다양한 장난감들도 있었습니다. 아이샤는 맞은편 침대의 몽골 소년과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만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제공한 숙소에 머물렀어요. 병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나영희 씨는 매일 저를 찾아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봐 주었어요. 수술 전날 밤 저는 병원 채플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이 지긋한 한국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 여사라고 합니다. 6.25 참전용사 가족회 회장이에요. 그녀는 영어로 말했고 나영희 씨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터키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6.25 전쟁 때 전선에 계셨답니다. 아버지께서는 터키군과 함께 싸웠다고 하셨어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죠. 윤 여사님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비치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의 것이었어요. 이제 아이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저는 그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받는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저희를 대해주는 이 사람들. 이것이 바로 증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형제의 나라의 의미였을까요? 수술 당일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샤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아이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 심장이 곧 튼튼해질 거예요. 아이샤가 저를 위로하듯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가 씩씩하게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기도를 올렸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3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어요. 윤 여사님과 나영희 씨가 계속 저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차를 가져다 주고 때로는 한국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며 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김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의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잘 되었음을 직감했어요.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샤의 동맥관을 성공적으로 막았고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앞으로 회복 과정만 잘 지켜보면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순간이었어요. 회복실에서 아이샤를 처음 보았을 때 아이는 창백했지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지만 수술 흉터는 생각보다 훨씬 작았어요. 이제 그 작은 몸 안의 심장은 정상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샤는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었어요. 수술 후 하루 만에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고 3일 만에 침대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병실 복도를 혼자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의료진들은 모두 아이샤의 회복력에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샤는 정말 강한 아이네요. 저는 아이의 얼굴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기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볼은 이제 건강한 분홍빛을 띠었고 눈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무엇보다 숨소리가 고르고 깊어졌어요. 더 이상 가쁜 숨을 몰아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3주간의 입원 기간 동안 저희는 많은 친절을 경험했어요. 병원 직원들은 물론 다른 환자 가족들, 심지어 한국전 참전용사단체에서도 저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 노인분은 아이샤에게 작은 태극기와 터키 국기가 함께 그려진 배지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분은 터키어로 테시큐르 에데림 감사합니다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 감동해서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퇴원 전날 병원에서는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셨어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아이샤의 회복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이샤는 그들에게 배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꾸벅 인사를 했어요. 모두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게 앞으로의 관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정기검진은 터키의 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앙카라 대학병원에 보낼 테니 걱정 마세요. 아이샤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달리기도 놀이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이샤와 함께 병원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한국의 공기는 상쾌했고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이샤는 처음 보는 벚꽃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 꽃들이 눈처럼 날리네요. 아이샤가 말했어요.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이 꽃들은 매년 봄에 피었다가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한단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특별하지. 제 심장도 이제 꽃처럼 피었어요? 아이샤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우리 아이샤의 심장이 이제 활짝 피었단다.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터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기만 했던 이 여정이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경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아이샤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작은 가슴은 이제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딸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터키에 도착했을 때 케말과 아이셀 할머니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샤는 달려가 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케말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품에 안은 채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70년 전 한국에 남긴 발자국이 오늘날 그의 증손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역사의 고리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인가 봅니다. 이제 아이샤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하고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에 있던 구멍은 한국의 의료진에 의해 닫혔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의 마음에는 새로운 문이 열렸어요. 그것은 바로 형제의 나라,
한국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문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아이셀 할머니와 함께 특별한 행사에 참석했어요. 앙카라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6.25 전쟁 참전용사 기념행사였습니다. 아이샤는 자랑스럽게 세종병원에서 받은 작은 배지를 가슴에 달고 갔어요. 행사장에서 한국 대사님이 아이샤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터키의 참전용사 후손이 한국의 의료기술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어요. 그날 밤 아이샤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커서 한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제 너의 심장은 튼튼하니까. 1년 후, 저희 가족은 아이샤의 회복을 기념하며 특별한 일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지역 터키 한국우정협회에 가입했고, 이제는 한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위한 안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케말은 자신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작은 책으로 출판했어요. 터키와 한국 피보다 진한 우정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앙카라의 작은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케말도 많이 변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아이샤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케말은 이제 종종 저희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이셀 할머니는 그 낡은 상자에 있던 모든 기념품과 편지들을 정리해 작은 전시회를 열었어요. 터키 한국우정협회에서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전쟁에 참전한 것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 희생이 세대를 넘어 의미 있게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이샤는 이제 건강한 8살 소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잘 지내고 특히 체육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놀랄 정도로 활발하게 참여해요.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글로 쓴 편지를 세종병원의 김 교수님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샤의 이야기가 작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형제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전쟁 참전국과의 인연을 다룬 시리즈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방송국에서 취재팀이 앙카라까지 와서 저희 가족을 인터뷰하기도 했어요. 저는 종종 아이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곳의 사람들, 문화, 그리고 저희에게 베풀어준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요. 또한 증조할아버지가 어떻게 그곳에서 싸웠는지, 왜 그 나라를 형제의 나라라고 불렀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줍니다. 마치 동화 같아요, 엄마. 아이샤가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저를 도와준 거네요. 그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친절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돌아올 수 있어. 얼마 전 저는 아이샤의 침대 옆 테이블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어요. 그녀가 쓴 꿈 목록이었습니다. 한국어 완벽하게 배우기, 의사 되어서 다른 아이들 돕기, 터키와 한국의 우정에 대한 책 쓰기. 저는 그 목록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이샤의 심장은 이제 단단하게 닫혀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70년 전의 일을 잊지 않고 베푸는 한국이 참 대단하고 감사하다고. 오늘은 형제의 나라 터키에 살고 있는 아이샤 가족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6.25 참전 용사였던 분의 가족이 한국 덕분에 건강을 되찾게 되어서 굉장히 뿌듯한데요. 앞으로도 한국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이들을 계속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기억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